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상의 모든 이슈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인 서울시장 선거가 유례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출을 넘어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릴 만큼 그 무게감이 남다른데요. 여야를 대표하는 두 거물,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최근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6년 5월 14일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의 분석은 정치권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먼저 2026년 5월 14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주간 정치동영 이동영 작가는 현재 서울시장 판세를 두고 냉철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과 변화하는 서울 민심을 정밀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5월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최근 행보를 정치적 상징 조작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광화문에 설치된 거대 조형물을 향해 던진 그의 지적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전문가가 포착한 서울시장 선거의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동영 작가와 박진영 부원장의 날카로운 워딩을 통해 서울의 실질적인 민심 향방을 팩트 위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텃밭이라 불리는 강남 3구의 민심 향방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동영 작가는 이번 선거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동영 작가는 특히 정원호 후보가 가진 정책적 실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보다 정원호 후보가 재건축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정책적 강점이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민다든가 이런 게 안 보여질 거라는 얘기죠? 라고 덧붙이며 경고했던 강남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유권자들이 후보의 행정 능력과 구체적인 공약에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동영 작가는 수세에 몰린 오세훈 후보의 전략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 조형물 설치를 언급하며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마음이 급해서 광화문에 상징물 조형물 같은 걸 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상징물 정치가 정책적 효능감을 앞선 상대 후보에게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동형 작가의 핵심적인 판단입니다. 서울의 민심은 이제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거대 조형물, 이른바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예산과 미관 논란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디자인 취향의 차이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은 광화문 조형물의 실효성에 대해 사실 미관을 해치고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정치적 상징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행정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상징물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징물 중심의 정치가 가진 위험성을 역사적 사례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이게 시작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라고 언급하며 무리한 상징 구축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말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기는 이념에 기반해서 소수의 지지를 통해 상징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얻는 데 실패할 겁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2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특정 이념적 선명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의 분석대로라면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조형물 카드가 오히려 대중적 지지 확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상징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박 부원장의 경고대로 상징 조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것인지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날 선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이 제기한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정과 의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와 캠프의 움직임을 두고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이동영 작가는 오세훈 캠프의 조직 운영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캠프를 너무 크게 공룡처럼 꾸리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회의가 많고 아이디어가 난무하면서 오히려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정책 대응이 기민한 상대 캠프에 비해 오세훈 캠프의 비대함이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의 배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네거티브 전면에 나선 김재섭 의원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박 부원장은 정원호 후보를 향한 공격에 대해 30년 전 일을 꺼내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특히 공격을 주도하는 김재섭 의원을 향해 도봉구에서 재선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동영 작가는 네거티브를 세게 한다는 건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무리한 과거사 들춰내기가 현재의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키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거에 대한 공격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오세훈 캠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의 수성이냐 정원호 후보의 탈환이냐를 넘어 서울의 행정 패러다임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됩니다. 2026년 5월 14일 두 전문가가 내놓은 최종 분석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실용적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동영 작가는 서울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으며 정원호 후보가 쉽게 이길 것이라는 과감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낸 강남 3구조차 압도적인 보수 지지에서 벗어나 후보의 정책적 차별화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상징물 정치가 가져올 실패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7억 원이 투입된 조형물을 이념에 기반한 소수의 지지만을 노린 상징 조작이라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은 결국 대중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결국 두 전문가의 시각을 종합하면 화려한 랜드마크와 과거를 향한 네거티브보다는 재건축과 민생 등 시민의 삶에 밀착된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서울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변이 현실화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유권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2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상징물의 가치부터 30년 전 정가에 대한 도덕적 잣대, 그리고 내 집 앞의 재건축 문제까지. 이 모든 이슈의 최종 판단은 결국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진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상의 모든 이슈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